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익준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요거 마무리 해드릴게요. 무허가, 불법, 미등기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등기 총정리 2편이거든요. 오늘 반드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 없도록 바랍니다. 교재 판매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어제도 광고했으니까 어저께 참고하시고요. 188만원인데 현재까지는 7월부터는 대폭 인상됩니다. EXX라고 돼 있죠. 220이 될지 250이 될지 아직 결정 안 내렸습니다. 일단은 다음 달부터 올릴 거고요. 내용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모르시는 분은 캡처하셨다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좀 판례하고 지리회신하고 그런 걸 토탈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할게요. 빨리 끝내서 저도 좀 쉬어야 됩니다. 오늘 일정이 좀 바빠가지고 여기저기 다녔더니 몸이 힘드네요. 두 군데를 갔다 왔더니. 자, 어쨌든, 자, 볼게요. 경매사령관 852강, 무허가, 불법, 미등기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의 총정리 2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 거 반드시 보세요. 저번 시간 거 안 보면 후회하십니다. 기본을 알아야지, 또 원리를 알아야지 오늘 강의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 절대 오늘 강의 뭔 말인지 이놈 새끼가 뭔 소리 하는 건지 아마 헷갈릴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 여러분도 실력 안 납니다. 항상 기본이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이렇게 뭐 개화순위 그러면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뭡니까?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개발의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1번 찍은 분들은 제가 X 하수라고 했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판례를 읽다 보면 굉장히 어떤 것은 10페이지짜리도 있거든요. 토지 분할에 대해서. 10페이지짜리인데 여러분 읽다 보면 졸려요. 그죠? 한 2장 넘어가다 보면 그런갑다. A가 B고 B가 C고 갑자기 D, F, G까지 막 나와버리면 머리가 띠하니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토지 분할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제일 긴 판례가 한 A4 용지 한 50장은 되더라고요. 정말 길어요. 그거 여러분들 내용 다 파악하면서 읽으려면, 그죠? 근데 또 판례를 쓰신 판사님도 정말 대단하시더라고. 그 정도 판례를 쓰려면 정말 그 분야에서는 해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런 판례를 못 쓰거든요. 저는 그 판례를 보면서 제 교재에도 있지만, 그 판사님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웬만한 실력과 아니면 논리가 없으면 그런 판례 절대 쓰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자꾸 말이 딴 데로 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가 대상이 아니죠. 판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그럼 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볼게요. 물론 이게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판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 어디 갔냐? 자, 판례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왜 판례를 읽을 때 어렵게 생각하냐면 기본 원칙, 기본 글자를 갖다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판례에는 가번해가지고 토지 분할이 개발행위가 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인이 어쩌고저쩌고 막 써있죠. 이렇게요. 그죠? 토지 분할이 개발행위가 대상이 되는 경우 그러면 토지 분할이 개발행위 대상이 된다는 건 뭡니까?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 그죠? 나대지라든가 임야라든가 밭이라든가 논이라든가 그런 거 토지 분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토지 분할이 개발행위가 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경우 요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그럼 이건 뭐예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개발행위가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개발행위가 대상이 아니죠. 판례에서는 용어를 달리해서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례를 읽다 보면 이게 뭔 말이지 머리가 띠하니 막 그냥 근데 저는 이제 판례를 읽을 때마다 솔직히 이제 어떤 한 편의 시를 읽는 것 같아요. 왜 기본을 제가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건 아니지만 기본을 알고 원리를 알고 판례를 읽으니까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런 뜻을 모르고 판례를 읽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법정기상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분하고 오늘 법정기상권에 대해서 31살 드신 분 있죠. 부산에. 그 양반 제가 조만간 앞으로 3년 안에 300억 재산가가 될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하는데 그분이 오늘 저한테 이제 제가 좀 약주 한 잔 먹고 낮에 이제 12시에 먹었어요. 근데 많이는 안 먹고 이제 지금 한숨 자고 다 깼는데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저한테 법정기상권 설명을 좀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딱 있어요.
자기도 학원 진짜 수십 군데 다녔지만 제 강의 중에 법정지상권이 한 10개 정도, 또 비공개가 한 2개 정도 되거든요. 교재만 나와 있는 게. 법정지상권 다 깨진다. 이제 이해가 가더래요. 법정지상권 100% 깨집니다. 근데 비공개 강의가 2개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교재를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왜 아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단어에 집중해라. 이해를 해라 라고 하면 모든 게 다 깨지는데 그걸 모르면 못 깨요. 자, 그래서 이 토지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님들께서 토지 분할이 개발행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다 표현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죠? 표현하는 방법이 틀리다고요. 그러면 개발행위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개발행위가 대상이 아닌 거죠. 그죠? 자,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 강의 아까 751강인가? 전강이죠. 751강. 지금 오늘이 752강이니까 들으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럼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린데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또 하나의 지식과 돈이 됩니다. 이게. 특히 우리 이제 그 일반인들 상대로서 상담하시는 분들 있죠.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헛소리 삑삑 하지 마시고 진짜 헛소리 삑삑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자, 여기에 판례하고 지류의 신이 밑에 아래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10개 정도 실어놨어요. 10개 정도를. 자, 그래서 그 10개 정도를 정리한 게 이겁니다. 또 이 정리한 것만 또 들으면 고개는 끄덕끄덕거려. 근데 내용을 또 몰라.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반드시 들으시라는 게 이겁니다. 자, 제가 종합적으로 일단 먼저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토지의 분할. 오늘은 뭐 개화순이 그런 얘기 진짜 안 쓸게요. 저 그런 말 진짜 안 쓰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막 토해내버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막 그래서 자, 어쨌든 판례, 지류회신, 유권혜택 정리. 그래서 제가 기본에 충실하자. 그래야지 판례를 이해할 수 있다. 긍정과 부정이 혼재예요. 판례나 지류회신에는요. 토지 분할에 관해서 긍정과 부정이 혼재됩니다. 그렇지만 지류회신은 일관적이에요. 지류회신은 일관적이고 판례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어느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사안마다 약간 다르니까. 사안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결국에 작년에 최신 판례가 판례 변경이 됐어요. 최신 판례로서 기존에 있던 판례가 완벽하게 깨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025년이죠. 지금도 이 판례를 모르는 공무원님들은 옛날 판례 갖다 드리면 다 토지분할 해줘요. 옛날 판례 갖다 토지분할 해준다니까요.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이 있어도 제가 박영춘이 논리를 피면 경매사령관 논리 피면 다 해줬어요. 근데 진짜 똑똑하신 공무원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작년에 나온 판례를 또 읽다 보면 사령관님 이거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공무원님들은 정말 제가 넘버원. 근데 기존에 판례 가지고 공무원님들을 얼마든지 설득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뭡니까? 제가 1강에서 그렇게 좀 퀴즈를 내면서 개화순이 아니니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뭡니까? 결국은 이걸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개발행위가 대상인 토지의 분할과 두 번째, 개발행위가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의 분할. 개발행위가 대상이 된 토지 분할은 뭐예요? 건축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대지, 임야, 논두렁, 밭두렁 그런 거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토지 분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개발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의 분할은 뭡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잖아요. 건축법이 나와있죠. 57조에.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작년에 따끈따끈한 판례 변경이 됐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개발행위가 대상이 토지의 분할. 그죠? 이런 나대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우리가 개발 많이 하잖아. 토지 자르잖아. 그죠? 칼로 자르잖아. 그렇다고 진짜 뭐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도면에서 자르는 거잖아요. 그죠? 분할하는 거잖아. 그죠? 판례에서는
기존의 판례에서는요, 확정 판결이 있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리외신도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확정 판결이 있으면, 뭐, 면적이 미달하더라도, 그죠? 면적이 미달하더라도, 웬만하면 다, 그, 분할이 가능했습니다. 이거 모르셨죠, 여러분들? 면적이 미달하더라도, 확정 판결이 있으면, 다 분할해줬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개발행위가 대상이 되는 토지의 분할. 되지 않는, 그죠? 되지 않는이죠.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은 어떻게 했냐? 지리외신에서는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분할이 가능하다. 웬만한 지리외신 다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웬만한 지리외신도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판례의 입장은 다릅니다. 판례의 입장은요, 판례 변경 전까지는 긍정의 판례가 있고 부정의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긍정의 판례가 더 많습니다. 그죠?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서 철거돼야 될 건물이 있거든요. 이런 건물도, 그죠? 이런 건물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부정의 판례죠. 이런 건물은 하면 안 된다. 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공유물 분할 경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통해서 여전히 공유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그 위반 건축물, 그죠? 철거돼야 될 어떤 그런 그 불법 건축물, 그런 것은 토지 분할이 안 된다라는 부정의 그 판례가 있고요. 긍정의 판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긍정의 판례도 굉장히 많은데, 확정 판결에 의한 토지 분할의 경우에는 대상 토지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상 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그죠? 별도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분할을 해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정의 판례는 사실 별로 없고 긍정의 판례가 더 많았어요. 언제까지? 2024년 작년 3월까지는 긍정의 판례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잘 몰라서, 또 공무원님들은 지리외신이 답이잖아요. 그죠? 공무원님들은 지리외신이 답이기 때문에 그걸로 민원인들한테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안 된다고 했던 거라고. 그렇지만 판례에서는 된다, 해줘라. 대지 그 자체가 대지 그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 이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그런 취지로서 대법원에서는 분할을 해줘라. 확정 판결이 있으면 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였거든요. 왜? 불가피하게 우리가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잖아요. 그죠?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판례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긍정의 판례는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는 경우, 이 부정의 판례는 개발행위를 받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경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들을 2024년 3월 12일 날 존경하는 대법원 판사님들께서 딱 정리를 해놨어요. 어떻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냐면, 토지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와, 그죠? 건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죠? 이제는 공부하기가 쉽고, 근데 이 판례를 모르면은 됩니다. 돼요. 공무원님들은 지리외신을 얘기하지만 저는 판례를 얘기하거든요. 대법원 판례를. 나한테 유리한 판례를 갖다 드리면 돼요. 근데 이 판례가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공무원님들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많이 고통을 당하셨죠? 그죠? 진짜 많이 고통 당하셨어요. 근데 공무원님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님들은 상급기관에 질의개신을 해가지고 안 된다. 그죠? 시정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분할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죠? 틀린 말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민원인들이 죄송합니다. 몰라서, 이런 판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볼게요.
자, 지류의 신 먼저 보겠습니다. 지류의 신부터 먼저 쭉 한 5개 정도 보고, 자, 지류의 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분할을 의미하는지. 이건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보세요. 지목이 대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지류의 신 2. 확정 판결의 내용이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분할이 가능해야 되냐? 지류의 신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 필지를 나누어서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필지를 나눠서 등록할 수 없다. 등록할 수 없고, 그 위반사항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분할을 해라.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류의 신 3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건요. 밑으로 쭉 내려가 버렸네? 자,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토지 분할의 가능 여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토지 분할 가능 여부라고 딱 질문했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토지 분할 가능 여부 문의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로 보아 57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57조가 뭡니까? 토지의 분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토지의 분할을 해줘야 된다. 무허가 건축물도. 그 내용이에요.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의 분할은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지리의 신 내용인데 그 아래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아래 건축물의 정의는 건축물의 건축물이 건축법과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있는 여부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건축물은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죠? 토지 대지 위에 있는 건축물은 그럼 뭐예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런 위반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 분할 해줘라. 이게 내용인 거예요. 그러나 다만 여기 그죠? 단서 조항이 있죠. 다만 건축물 또는 대지가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사항을 해소한 후에야 분할이 가능하다. 요 내용을 또 단서 조항으로 달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판례에서는 이런 위반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소유권이라든가 분할의 어떤 권리를 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분할해줘라. 확정 판결이 있다면 분할해줘라. 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지류의 신에서 뭡니까? 확정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아직 안 나왔나 그게? 아직 안 나왔나 보네요. 네네네. 아직 안 나왔네요. 자, 그리고 또 여기까지 무조건 그러면 지류의 신은 뭡니까? 지금까지 3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류의 신 3개는 다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그걸 해소하고 분할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건축법 지류의 신 또 하나 볼게요. 79조 위반 건축물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할해줘라.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건축물이 있는 대지 해석은 무허가 건축물, 위반 건축물도 포함되는 것인지 해답. 위반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죠? 위반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위반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은 아니야. 근데 이게 그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님들은 이 상급기관의 답변을 가지고 민원인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 무허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토지 분할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토지 분할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판례 입장은 다르거든요. 뭐 판례 입장은 다르니까 어차피 제가 맨 위에 적어놨으니까 제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관련 판례 지류회신 6권에서 6번째인데 자 부산지방법원 판례가 좀 잘 돼 있어요. 요 판례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 판례가 뭐냐면 내용이 분할 대상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의 법적 상태 건축법 위반 여부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공유 토지 분할에 따른 분할이 어렵더라도 그죠? 어렵더라 하더라도 민법상 공유물 분할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원고에게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있음을 시사하는 판례거든요. 이게요. 이게 정체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에서도 이런 위반 건축물이 있다. 위반 건축법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다 하면 안 해줘도 된다.
안 해준다. 그걸 시정하고 난 다음에 해줘라. 그런 판례도 있고 지방법원 판례거든요. 그리고 꼭 분할을 안 하더라도, 그죠? 우리 분할을 안 하더라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우리가 경매로 공유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찾아봐라. 이제 그런 걸 권고한 판례예요. 그죠? 그런 권고한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또 하나 7번째 판례. 대법원 판례거든요. 요거요. 확정 판결. 확정 판결이 있으면 토지 분할 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적극이라고 나왔거든요. 2013년이에요. 이건 2013년 판례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두 개의 판례가 충돌이 됩니다, 여러분. 요거 1996년 대법원 판례하고 7519 굉장히 이 뭐 교수님들이라든가 판례를 연구하는 사람들에서는 토지 분할에 관해서는 이 7519가 굉장히 기준이 되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요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그리고 2024년 3월 10일 선고 50349 판례 변경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판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모든 판례는 이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7519를 7519 내용이 뭐냐면 점유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확정 판결로 토지 분할 그거고요. 토지 분할 너비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되냐 안 되냐, 그죠? 되냐 안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볼게요. 대법원 판례거든요. 이게 7519 굉장히 유명한 판례예요. 그죠? 자, 건축법 제49조 대지 평수에 대한 건물 크기 비율을 제한 규정일 뿐 대지 자체에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 및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는 취지가 아닌,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에는 지금까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를 갖다 들이대면 공무원님들께서는 해줬어요. 다. 저도 이런 사례를 몇 건 해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무허가 미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왜 분할 안 해주십니까? 이 판례가 있는데. 공무원님들은 이제 그 아까 지류의 신을 들이대죠, 저한테. 저는 이 판례를 들이댑니까?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지류의 신이 맞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맞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유예요, 여러분. 대법원 판례가 유라고. 그죠? 자, 법원의 확정 판결에 한 토지 분할이 있는 경우 대상 토지가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죠? 건축법에 미달하더라도 시장 군수 별도의 허가 없이 분할이 가능함. 요렇게 판례가 나와 있었어요. 2024년 작년 3월까지는 이 판례로 다 제가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는 태도가 좀 바뀐 게, 토지 분할 제가 강의를 거의 안 했죠. 안 한 이유가 제가 오늘 최초로 공부 안 한 겁니다. 안 한 이유가 이제는 제가 써먹던 하도 많이 써먹었나 봐.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써먹어서, 그죠? 그래서 2024년 3월 12일 날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판례가 변경됐어요. 이 판례에서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지 분할이 개발행위가 대상이 되는 경우하고 토지 분할이 개발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토지 분할이 개발행위가 대상이 되는 경우 이렇게 표기한 경우도 있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 이렇게 표기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뭡니까? 결론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이걸 말을 똑 바꾸면 이걸 없애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뭡니까? 토지 분할이 개발행위가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잖아요. 그죠? 건축물이 있는 경우니까.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소련 말인지, 뭐 러시아 말인지, 무슨 히브리어도 아니고 저놈 새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처음 듣는 사람들 또 막 구독도 취소하고 그래버리겠네. 진짜 이런 말 어렵게 강의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제가 봐도 남들처럼 막 반달섬이 왜 죽었을까요? 뭐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뭐 오피스텔 어쩌고 그런 걸 하고, 저도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여행 다니면서 여기 뭐 어떻네요 막 그렇게 하고, 뭐 어떤 그런 개발 호재 같은 거 가보니까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와보니까 뭐 어떻더라고요. 그러다가 꼭대기 물려가지고 20년 걸립니다. 여러분 상속해야 돼요. 부동산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또 말이 딴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그런 방송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지 뭐 어디 지역이 좋더라 어디 지역이 좋더라 어디 지역이 좋더라 무슨 KTX가 생긴다 뭐 용임 물론 이미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은요 거기 가보면 이미 먹을 떡이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동산하고 주식은 바보 게임이라고 하잖아. 바보 게임. 바보 게임. 나보다 더 멍청한 놈한테 나보다 더 바보한테 더 비싸게 팔아 넘기는 거예요. 바보 게임인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어떤 지역적인 어떤 이런 입지적인 강의를 잘 안 해요. 왜? 이런 것들은 본인의 판단에 개인의 판단의 몫이에요. 개인 판단의 몫이라고. 물론 정보의 전달자로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강의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이런 지식이 기반이 돼야지 나중에 가서도 땅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어디 개발오지 얘기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 그래서 돈 버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처물려 있어요. 위에서 다 처물려 있다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화성에 한 15년 전에 바람이 확 불었을 때 있죠. 10년 전에. 또 저기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거 바람이 10년 전에 확 불었을 때 지금 꼭대기에서 도로가에 있는 거 250만원 사가지고 처물려가지고 지금도 계신 분들 추적합니다. 삼성전자 10만전자 20만전자 간다고 했을 때 8만원 9만원에 물려고 있는 분들 수석해요. 다른 것들 지금 뭐 하이닉스 뭐 지금 2배 오르고 뭐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시장이. 그런데도 삼성전자는 지금도 5만원대에서 처박혀 있어요. 국민주가 돼버린 그 주식들. 남들이 이렇게 호재가 만발하는 곳에 가서 먹을 떡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막차 타고 그죠? 자식들한테 상속해야 된다니까? 토지에서 돈 버는 건 많지만 그죠? 이렇게 호재를 알고 뛰어든다는 것은 이미 늦은 거야. 그 전에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조용할 때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밭길이 있잖아요. 맨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은 그죠? 다들 다 죽어요. 잔디도 죽고 다 죽습니다. 조용할 때 사놨다가 이렇게 호재가 나올 때 그렇게 이 조용할 때 어떻게 하냐? 호재가 나올지를 어떻게 하냐? 왜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충 짐작할 수 있다니까요. 도로가 먼저 뚫린다든가, 그죠? 아니면 토지 이용 계획원에 이미 규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규제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근에 인프라가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딱 그것만 봐도 대충 아 여기는 좀 나중에 개발이 충분하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공장을 사더라도 경기도라든가 충청권 이게 뭐 대전 아니면 뭐 천안 대도시 인근에다 사야지 저쪽 어디 뭐 전남 나주에다가 공장 사서 뭐 하겠습니까? 인구도 없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거기 많으신데 그분들이 와서 공장에서 일하겠습니까? 평생 붙여서야 된다니까. 존버해야 된다니까 존버. 또 이상한 대로 또 말이 샜네 또. 아 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자 토지 분할이 개발행위가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 두 가지 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건축물이 없는 경우하고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토지 분할이 되냐 안 되냐 라는 걸 가지고 대법원 판사님들께서 결과적으로 딱 판례 변경을 해놨습니다. 물론 우리가 판례를 검색하다 보면 판례 변경이라고 안 나왔어요. 이건 제 뜻입니다. 그렇지만 판례가 변경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변경됐냐? 보여드릴게요. 자. 작년까지는 참 잘 써먹었는데, 제가 그 판례를, 돈 벌었는데.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3, 4년 지나도 이 판례를 모르는 공무원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위에 거 가지고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전화 관심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가끔씩. 토지 분할이 개발행위가 대상이 되는 경우 어쩌고저쩌고 쭉 써있죠. 뭐 개발행위가 기준 등 고려하여 반려처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토지 분할 반려처분도 할 수 있고 그죠. 이러한 반려처분은 확정 판결의 효력이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있어도 공무원이 만약에 뭐 개발행위가라든가 그죠. 국토계획법에 위반되면
반려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확정 판결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려요. 확정 판결이 있으면 분할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확정 판결이 있어도 그죠? 개발행위가 대상이 되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경우, 확정 판결이 있어도 공무원이 이건 아니다. 위반사항이 많다. 토지 위반사항이 많고 뭐 국토계획법이라든가 개발행위에 위배된다. 그러면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거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제가 이 판례를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알지. 여러분들 혼자 읽으려면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알 수 있을 것 같냐고 이거. 몰라요 여러분들. 박영춘이가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니까 판례를 이렇게 해석해서 단어를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니까 알지. 여러분들이 판례나 딱 갖다 드려도 모른다니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건축물이 있는 대지잖아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 이건 뭐예요 그러면? 개발행위가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개발행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자, 그럼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고, 그죠? 건축법 50조 입법 의사는 위 규정으로 단순히 뭐 대지 면적과 그 지상 건물 크기의 비율만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지 자체의 분할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전의 판례들은 이거하고 전적으로 배치되는 판단이었거든요. 지상의 건물이 만약에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 또는 미등기 건물이라면 그걸 해소하고 분할을 해라. 이 취지입니다. 이 취지. 그죠?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에 기한 법률 행위에 따라 토지 분할을 신청하더라도 공법상 규제 사유에 해당하면 반려되는 바. 그죠?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 확정에 관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특별히 또 볼 건 없지만 어쨌든 간에 건축법령상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는 공법상 규제에 관한 고려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지적소관청이 확정 판결에 기한 토지 분할 신청 또는 지적 승낙권 어쩌고저쩌고 원칙을 반려할 수 없다고 볼 경우 소관청이 그죠? 지적소관청은 건축법령상 대지의 분할에 관한 규제를 자백 간주 등을 이용한 확정 판결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들을 통하여 탈법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를 통지할 수 없게 된다. 그죠? 제가 봐도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요게 그죠? 이 판결이 맞는 것 같아요. 탈법을 만약에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서 이런 것 갖다가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론 옛날에는 건축물하고 위반 건축물하고 토지 분할하고는 별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토지 분할을 제한하려는 그런 뜻이다. 그 입법 취지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위반 사항을 해줘야지 않고는 토지 분할이 안 된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서울행정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은 웬만하면 다 돼요. 그죠? 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은 웬만하면 다 됩니다. 이것도 2024년 6월 20일 날 나온 판례예요. 그죠? 6월 20일 날 나온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은 웬만하면 다 된다고 봐야 돼요. 그죠? 물론 여기도 이제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하고 여기 나왔죠. 무단 형질 변경한 후에 원상복구된 토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죠. 굉장히 헷갈리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그리고 또 하나 좀 결론 내기 전에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서울 고등법원 2023년 7월 판례인데요. 이 판례가 무지하게 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A3로 지금 이렇게 된 용지거든요, 이거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한글 문서는 A3 용지예요. 근데 이게 만약 A4로 변환시키잖아요. 이 판례 여러분 읽다가 다 이제 졸려요. 이 판례 읽다가 엄청 길죠. 이 판례가 A4로 한 30장, 50장 됩니다. 근데 이 판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이 판례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판례가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1조 그다음에 이격거리 위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 승인을 공무원님들은 안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 박영추이는 다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됩니다. 그건요. 그렇다면 이런 1조 또는 이격거리 위반으로 이격거리 위반에 따라서 위반인 토지가 있는데 그걸 분할하고자 할 때 분할할 수 있는가? 분할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공검사하고 토지 분할하고는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죠?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맨 위에 가서 오늘 이렇게 좀 제가 좀 졸리긴 했는데 좀 이렇게 결국 얘기를 했는데, 자, 2024년까지는 2024년 3월 12일까지는 그리고 2024년 또 6월 몇 행정법원에서도 그죠? 고등행정법원에서도 개발행위 대상이 되는 토지의 분할, 뭐 불법 형질 변경됐다라도,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죠? 불법 형질 변경돼 있으면 건축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 위반돼 있기 때문에 분할을 안 해준다라고 옛날에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먹혀요. 됩니다, 여러분. 토지 분할은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 판례가 변경됐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무원님들이 민원인들에게 안 된다 한 말이 이제는 판결로서 확정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 옛날에 이게 제 과거에 그 불러준 게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불러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발췌한 거니까 꼭 참고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해 가셨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가 필요 없는 경우, 건축물이 있는 경우죠.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위반사항을 해소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도 아까 제가 대부분 판례 있죠. 분할해주라. 그 판례 가지고 가면 해주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왜 최신 판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판례를 가지고 가면 해주는 공무원들 많고요. 한번 오른쪽 넌지시 집어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라니까. 해준다니까. 근데 이 판례를 알고 있는 공무원님들은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